리더의 태도 앞에 녹취한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루틴인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필요하다. 루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활의 태도, 생활의 패턴, 이런 것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평판이 곧 자신의 얼굴이다. 평판이 곧 자신의 얼굴이다. 그렇지.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평판을 갉아먹는 행동들은 뭘까요? 신뢰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삶이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의 패턴이 신뢰를 주고,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저자 사이먼 시넥은 why, how, what의 방식으로 일의 목적을 또 골든 서클을 조정했다라는 것이고, ESG 시대에 걸맞는 리더의 행동 양식은 뭐냐?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만이 살아남는다. 사람과 일은 본래 하나다. 사실 가족 외에는 사람이 일을 통해서 함께가 되는 거죠. 태도는 리더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태도는 사람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리더의 역할은 변해도 태도의 중요성만은 불변의 진리다. 집중력은 리더의 초격차를 만드는 힘이다. 리더, 조직에서의 일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존재. 모든 일의 끝과 시작에는 사람이 존재한다. 신뢰를 절대 도둑맞지 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배신의 쓰라림이 있다. 집중력을 잃는 순간에 일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신뢰는 리더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다. 신뢰. 배신의 두 가지 얼굴. 배신을 당하거나 배신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그렇다는 거죠. 배신의 아픔을 겪은 리더를 위한 따뜻한 조언은, 배신이 남아하는 현실에서 리더는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일해야 할까요? 저는 그 마음가짐의 표본을 미국의 유명 신뢰자인 크론카이트로부터 배웠습니다. 세계적인 신뢰 레이첼은 신뢰 이동에 대해서 매력을 분석을 했었다라고 했죠. 문성근 리더십과 팔로십을 거쳐서 컨설팅으로 전달하는 리더 전문가 임원생활 7년을 포함해서 24년간의 금융감독원, 또 포스코, 현대차 등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의외의 컨설턴트, 작가로 1인 기업을 꾸려서 제2의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데요. 리더의 태도. 자, 개인과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릴 리더의 태도는 코로나 팬데믹의 세상에는 수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 등등으로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힘쓰는 시절수록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태도, 행동, 습관,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일과 사람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일에 거짓말 하지 마라. 일에 거짓말 하지 말자. 리더의 배움과 품격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무기는 충직함은 리더에게 일의 성과와 함께 위험과 품격을 가져다 줍니다. 기업 임원을 예로 들어보면 임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팀원도 아니면 동료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품격을 더 조직의 생리가 이렇다 보니 임원들은 서로 마냥 인간적으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어제 호정호재하다가도 오늘 또 갑자기 옷을 벗고 집에 가고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빠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태도. 자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마되지 않은 충직함은 오히려 독이다. 사실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충직한 태도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리더로서의 무엇이든지 충직을 보면은 스스로가 번아웃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리더가 일도 잘한다. 자존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메타인지가 뛰어난 리더가 눈과 귀가 열려야 좋은 판단을 내린다. 성공한 리더일수록 빠지기 쉬운 오류는 리더일수록 자수성가한 리더일수록 자칫 학정 편향이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 해왔을 때 늘 결과가 좋았으므로 앞으로도 그 방식을 답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귀가 열려야 한다. 감정.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시선을 확장하고 자기 객관화에 힘쓴다.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격의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리더가 오류 오판을 저지른 두 가지 이유는 리더가 오판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리더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의 모임은 다소 폐쇄적입니다. 리더는 자신들에게 맞는 격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울릴 만한 사람과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가지다 보면은 끼리야 남남은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 쉽사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렵다는군요.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남 탓과 자기 탓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리더가 오류 오판을 방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남 탓과 자기 탓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리더는 책임감이 큰 편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모두 자기 탓으로 하고 그래야만 멋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잘 다루면 더 큰 힘이 된다. 당신은 지금 해피형 리더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상은 자신이 받는 것을 재량을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면 인사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팀원에게 높은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결재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표나 임원으로서 누리는 권한과 명예는 경영의 피로감을 상쇄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려움도 따르지만 그만큼 좋은 점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를 선망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좋은 결정을 내려야 좋은 리더다. 좋은 결정을 화이 굿 리더 메이크 배드 디시전. 좋은 리더는 결국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두려움은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을 두려워하다 보면 판단이 망가지죠. 두려움을 넘어서는 네 가지 탁월한 비결은 리더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잘 알 수 있다. 운을 믿어보는 것도 제가 찾은 또 하나의 운. 지금까지 운. 또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인도.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리더가 되면 조직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보상보다 자신의 일꾼 성취에 대해 스스로 칭찬해주고 자기식의 보상을 해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보상은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하기 마련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꼭 긴장이나 웅전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애가 없는 리더는 금방 무너진다. 리더 성과를 판단하는 외부의 시선은 바깥의 기대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다. 사실 리더인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를 낮추게끔 외부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바깥의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혹은 자만하는 마음을 통제할 방법을 스스로 능력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뿐입니다. 바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긴장하는 것도 바깥의 기대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사실 우리의 일을 하면서 늘 성공인 결과만 얻지는 못합니다. 성공은 그릇을 키우는 에너지로 활용, 그 과정에서 외부의 변수에 상관없이 자기 동기부여를 해가며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완벽한 리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없는 완벽을 주위에 강요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부분을 찾아서 사랑하고 독려해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입니다. 배려, 팀원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겸손한 태도, 사람에 관한 관심과 균형감은 배려 바탕이다. 공평무사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아랫사람을 적절히 배려할 줄 아는 감각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본질은 사람에 관한 관심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멀리 갈 수 있다. 배려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의 방법이다. 배려. 두려움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말과 늑대 일어나의 함장. 배려의 끝판왕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리더가 수 있는 배려는 팀원이나 파트너를 육성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쓰는 것입니다. 배려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자체에 대한 배려입니다. 일과 성과만 두고 봤을 때 조직 내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 최고의 성과까지는 아니지만 일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성과가 썩 좋지 않거나 심지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는 사람이죠. 데이비드 했어요. 아리사라, 배려 없는 강한 리더십은 폭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는 리더의 강력한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도록 유도해주는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리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앞에서 배려의 바탕은 사람에 관한 관심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심한 리더는 배려의 미덕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무심함 외에도 배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례함이다. 무례함. 자신이 가진 힘을 부드럽게 조절하라. 권력과 유사한 단어로 권한이 있습니다. 한자가 뜻 그대로 권리와 한계를 두루 아우르는 말입니다. 권한은 권력과 비슷한 말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권한은 힘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떤 제약이 없이 휘두른다는 의미에 가깝다면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이끌어는 리더를 할지라도 그는 밖의 힘을 행사하면 조직에서 정한 규칙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어두운 그림자, 열등감. 앞서 강한 리더십에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열등감을 가진 리더일수록 강한 리더십을 표방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질까 싶어서. 그렇죠. 배려, 무소불위의 권력에 브레이크를 거는 힘은 뭘까요? 예? 미국 컬럼비아 센터 교수인 켈리 다정함의 과학에서 친절, 신뢰, 공감 속의 건강과 행복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권력과 형벌을 피하려면 리더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권력의 형벌을 피하려면 권력의 형벌을 피한다는 말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자신이 어떤 리더십을 어떤 권력을 구축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됩니다. 리더가 일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권력인 형보다 리더는 어떤 태업을 할까요? 안 좋은 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관여했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봐 시작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24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겪은 바에 따르면 연말연시 인사이동의 계절이 다가오면 임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좋은 결과 후적들만 리더가 일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권력 형포다. 리더의 마음 챙김은 자신을 위한 배려다. 체력 관리만큼 중요한 리더의 마음 챙김이다. 리더의 심리적인 부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알아야 유능한 리더다. 자기 마음, 그래서 자기를 관리해야 되죠. 시장의 흐름을 미리 잘 읽어내서 불로시를 남들보다 잘 개척한다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 눈치도 잘 살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사기를 북돋워주고 이런 눈치를 위해서도 자기 배려를 잘하는 리더는 금손의 미덕을 발휘할 줄 압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고 또 컨트롤하려고 노력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리더로서 마음 챙김을 잘하는 사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 내려놓기. 욕심. 브레트 효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브레트 효과는 특정한 단계까지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찾아오는 정체나 슬럼프를 가리킵니다. 리더의 감정 문제는 조직의 명운과도 연결이 된다. 조직의 명운과도 진솔함의 영향을 더하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의 어려움은 개방.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리더가 개방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리더들이 말로는 자신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방의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리더다움에 대해서 오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다움에 개방형 리더라고 하면 저는 현대 자동차그룹 정몽구 떠오릅니다. 진솔함의 역량이 더해져야 진정한 개방형 리더가 된다. 개방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솔한 말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량이 뒤따라야 합니다. 리더의 말하기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말을 잘해야 하면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리더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선별적인 개방이 아닌 전면적인 개방을 해야 한다. 리더가 개방성을 가진다는 것은 기꺼이 주변의 감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생기니 저도 모르게 선별적인 개방을 하게 되더군요. 무리한 말하기로 호감을 가로먹지 마라. 제가 말하기를 수지를 강연할 때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득점보다 실점에 신경을 써라. 득점보다 실점에 신경을 써라. 무리한 말하기는 5종 세트가 있습니다. 말 자르기, 말 뒤집기, 말문 막기, 말 돌리기, 말 꼬리 잡기. 됐고. 내가 무리함. 리더는 준비된 말하기를 해야 합니다. 리더는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벵거대학교의 은하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은하학자인 말하기. 리더는 알력한 소파여야 한다. 조직을 어렵게 만드는 공포의 리더십. 효율적인 소통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리더가 되면 아무래도 일방적인 말하기를 많이 효율적인 소통은 질문에서 자신을 낮추는 리더가 팀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리더가 팀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좋은 리더는 맞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한다. 리더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면 본인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팀을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외압으로부터 배짱도 부리면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유연하게 구사하라. 좋은 리더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다. 비전 지시형, 관계 지향형, 합의 중시형, 명령 지시형 등등. 과연 두 리더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팀원은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진심을 노력하게 될까요? 다정한 리더십의 최고봉은 공감할 줄 아는 리더. 이러한 리더십 저의 행동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방적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머 감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올바른 역행 수행을 저해하는 6가지 행동은: 자기 과신, 과도한 자신감으로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나친 과신, 회피 반감, 주의 의사결정이나 책임을 미루거나 떠넘긴다. 성과 만능적인, 직원을 육성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성과내는 도구로만 생각한다. 또 과다 통제, 공감 부족, 이런 게 참 골치 아프겠네요. 결핍을 동기부여의 원동력으로 삶아라. 그 자리에 멈춰선 성공한 사람과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갈망. 리더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창업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창업한 회사가 망하면 당연히 자동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여 자신이 목표한 바를 만족스럽게 이뤘지만 회사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후임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는 리더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IT에서 리더가 지치면 팀원도 지칩니다. 지친 나를 일어서게 해주는 3가지 동기. 일하기 싫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될 때 리더는 어찌 해야 할까요? 간단 명료합니다. 자신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나는 배고프다.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리더로서 혹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동기가 있나요? 두 번째 길은 리더가 자신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결핍을 파악하고 그것을 동력 삼아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CEO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의 목표 달성에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자, 큰 꿈을 갖고 나간다. 리더는 합리적인 낙관주의자여야 합니다.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 희망과 비전.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망과 앞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다. 자, 힘을 그러다가 문득 이제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 조직인으로서 상대는 그리하는데 동기와 결핍은 같은 말. 저는 동기와 결핍이 같은 말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또 결핍 속에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낙관주의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라. 낙관주의로서 마인드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 리더가 꼭 가져야 하는 자질입니다. 리더라면 상황은 어렵고 사령관도 낙심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고 모든 사람이 지치고 아프고 의기소침할 때 에너지를 행동으로 충성심으로 나타내십시오 했네요. 성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어른 공부바로 여기는 3년 내에 도달하고 싶은 성과 목표.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즐긴다. 리더가 끊임없이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사람. 조직에서 승진을 시켜주는 이유는 단지 과거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일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아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깊이 파고 들어야 합니다. 리더의 성공 여부는 태도에서 시작해서 또 태도에서 끝을 맺는다. 리더, 실패를 딛고 나가면 언젠가 성공에 이른다. 리더의 진문명의 실패의 순간에 일어난다. 실패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일도 기업 경영에서 포스트 모템이라고 하는데 모템 우리말로 하면은 사후 부검 정도가 적합할 것입니다. 실패를 듣고 정상에 선 아름다운 리더들. 세상에는 여러 실패담이 존재하지만 스타트업 리더들이 이 실패담은 어떤 실패담보다도 흥미롭습니다. 단정. 일과 삶에서 좋은 습관을 반복적으로 유지하라. 좋은 습관을. 리더에게 루틴이 필요한 이유는 리더는 단정해야 한다. 리더의 품행은 깨끗이 가지런해야 됩니다. 시대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가치는 늘 변화하지만 최근 들어서 리더의 저질로서 도덕성과 인성이 부각되는 것은 연례 경영을 중시하는 시장의 반응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일상에서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해야지. 리더에게 필요한 루틴, 조직적인 차원에서 리더에게 루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리프레시의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져줍니다. 루틴과 매너리즘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너리즘 안정적이보다는 나태함으로 함축되기 때문에 루틴과는 다르다는 거죠.